은행, 정유, 화학, 철강, 조선 하다가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그간 강세를 보였던 언택트 성장주들이 주춤하고 있고요. 반면에 텍트 가치주라고 불리는 은행, 정유,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주식들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월 대비 벌써 한 20%에서 30%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을 오르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언택트 성장주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텍트 가치주들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텍트 가치주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텍트 가치주들의 반등은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 반등하는 상황이 2016년과 똑 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다가 2016년도부터 시장금리가 반등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는지, 금리 인하 막바지, 그리고 금리 인상 구간, 그리고 금리 인상 막바지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 인하 막바지 구간입니다.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진행된 장세입니다. 그 기간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일단 반도체, 건강관리,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부터 서서히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반도체 업종들이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장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건강관리가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도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야 할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업종들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칠해놨습니다. 이렇게 철강, 그 다음에 은행, 에너지, 기계,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텍트 가치주다, 그렇게 불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2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 기간에 주가 상승률로 보면 다 부진했습니다. 은행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한때 25%나 상승을 했어요. 2월 26일 주가 대비 25%나 상승을 했고, 에너지도 한 10% 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으로 갈수록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왜 그러느냐? 이때는 금리가 거의 한 장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가 거의 끝물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국채 3년물 금리를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죠. 이때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이구나, 금리가 오르는 그런 구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5월, 6월 이때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때 다시 빠르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종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텍트 가치주, 그 다음에 언택트 성장주, 시장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치주는 사실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자산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성장주는 말 그대로 그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조선, 에너지, 화학 이런 애들은 사실 가치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애들이 PBR 관점, 즉 자산가치 관점에서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이익 관점에서 보면 PR이 몇십 배예요. 이익을 잘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은 사실 가치주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가 막 오르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얘네들이 만드는 상품, 철강, 에너지, 정유, 그다음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의 제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에서 주가가 막 오르고 다시 경기가 꺾이는 사이클에서 주가가 막 빠지는, 즉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6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9일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국채 3년물 금리를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반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한 1.4%에서 2.3%까지 한 1%포인트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자, 철강, 반도체, 은행, 조선, 에너지 이런 순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상황에서 텍트 가치주라고 불리는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완전히 정반대로 간 주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점선 표시한 업종, IT 가전, 건강관리. IT 가전은 주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습니다.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관리는 제약 바이오죠. 자, 이런 주식들이 이 기간에 가치주들은 날아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특히나 건강관리는 26%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장주의 소외도 있지만 특히나 이 건강관리 업종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2015년 말 그리고 2016년 초까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해외 글로벌 파마를 대상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는 그 기술 수출을 한 부분이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그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제약 바이오 주식, 그런 거품들이 많이 꺼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막바지 시기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금리가 빠르게 반등한 이후에 금리가 그 이후엔 서서히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 가면서 금리 인상의 절정을 찍습니다. 2018년 2월 이후로는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사이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과연 어떤 업종들이 주도주로 군림을 했느냐? 자, 재미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관리, IT 가전, 즉 금리가 막 인상되는 시기에 상당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성장주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면 한 2017년 한 하반기부터, 자, 이때부터 이 해당 업종들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대략 한 이때쯤이겠네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끝물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성장주는 금리에 따라서 이런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결정되긴 하나 경기 민감주랑 다릅니다. 경기 민감주 금리가 오를 때 경기가 회복될 때 주가 오르고요. 반대로 금리 내릴 때 경기가 다시 약간 좀 부진한 흐름으로 가면은 하락을 합니다. 즉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주는 좀 다르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좀 소외될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권, 보통 이렇게 상승장의 말미에는 증권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화학, 소프트웨어, 은행. 그래서 오히려 이 금리 인상 막바지 시기에는 텍트 가치주라고 불리는 그런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이나 건설, 건축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에너지, 철강, 화학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낮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막 인상되는 사이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사이클에는 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너도 나도 함께 다 같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레이스를 뛰다가 보면은 분명히 어느 업종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오고 같은 경기 민감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은 실적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 가치주,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우열이 가려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 2016년 한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 금리가 한 1.4%에서 2.3%까지 오르는 그런 구간에서 확실히 뭐 철강, 은행, 조선, 화학, 에너지, 이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군들이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입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막바지 시기,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철강, 뭐 은행 이런 주식들은 한 4개월간의 주가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뭐 철강, 에너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에서 한때 25%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치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2016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러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16년 한 6월부터 2018년 초까지 1년 한 8개월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1년 8개월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인상이 되더라도 한 1.5%? 한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그렇게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장주들이 이 금리 인상 막바지 시기에 엄청나게 또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두 번째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을 때 다시 이 성장주로 좀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그냥 기업의 가치,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도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반도체 이런 거 계속 성장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이러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원칙대로 잘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